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그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담을 제안하고 좀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와 협조나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한민국 국방장관을 질타하는 장면. 참 매섭죠? 자, 정치권 움직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유승민이 돌아왔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돌직구를 장착하고 돌아왔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오늘 있었던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야당보다도 더 강한 돌직구를 지금 정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던졌는데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을 극도로 좀 자제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먼저 포문을 열어야지 우리 내부를 향해서 하느냐고 비판이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네. 그러한 것이 하루 지나자마자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금 한민구 장관을 굉장히 질타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오늘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전에 했던 말, 청와대 얼라들. 자, 이 말이 참 연상되는 부분인데 오늘도 이거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 돌직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청와대 얼라들 2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 상당히 공감하는 여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한번 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 DMZ 비무장지대 내의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응책이 도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특히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른바 NSC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4일 날 오전에 이제 파주시 DMZ 남쪽에서 이 목함지뢰가 터져서 2명의 우리 군사 군병이 굉장히 중상을 입었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직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나흘이나 지난 8일에서야 네. NSC가 회의를 가졌는데 한마디로 이게 뒷북 회의가 아니냐. 한마디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고 부처 간에도 엇박자를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명을 하는데 네. 굉장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부청와대 해명이란 것이 이게 북한 소명이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그 사실을 밝혀지자 대응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엊그제 청와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냄새가 송진 냄새가 났고 여러 가지에서 확실했다 이런 식으로 매우 북한의 소행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그와 같은 어떤 국방부의 판단과는 청와대의 해명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NSC 같은 경우에 지난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외교 안보만 담당하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외교 안보에 관한 것이라도 제대로 했느냐? 라는 질문에 네. 과연 본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는 정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높고 문제는 그럼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목함 지뢰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고 하면 똑같은 어떤 패턴이 보였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분명히 이 점은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NSC의 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그렇고 이 각 부처 간의 소통 문제 그리고 메시지 관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 이 날짜별로 보면 4일 날에 지뢰 도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5일 날에 이것이 북한 소행으로 거의 국방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5일 날 통일부는 북한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가 또 북한으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네, 보건 기공식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남북 간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가자. 자, 이게 이런 엇박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거 제대로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그와 같은 그 도발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물론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오래 그 경원선 보건 기공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참여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 다음 날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의 그 장성급 회담 같은 고위급 회담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네. 과연 이와 같은 어떤 그 8월 4일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거기에 대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고 내부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와 같은 고위급 회담 제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뒤로 미루어서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민한 어떤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그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목함질의 이 도발을 보면은 바로 우리 남측의 수색로의 앞마당까지 와서 몰래 지뢰를 묶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것이 육지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고다. 자, 이런 사건의 중대성, 이 뭐 희생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8월 8일 그 뒤늦게나마 열린 NSC 회의, 그 회의는 어떤 결론을 낸 겁니까? 그게 참 애매하다는 거죠. 아. 한마디로 지금 그때의 소집은 됐지만 별다른 대응 카드가 나왔지 않았다는 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온 바로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되 대화는 대화대로 한다. 뭐 이런 원론적이고도 애매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기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의 그 대수비라고 하죠. 대통령 주재죠? 그렇죠. 네. 예, 대통령 주재에서 이 지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그러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표준시병 네네.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변경해서 남한과 북한이 같이 있으면서도 30분간의 시차를 두고 한 것이 어떤 그 통일을 바라는 지향하는 남북 간의 그 정책에 어긋난다는 그런 유감만 있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여론에 빗발치는 어떤 그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에야 이제 그 민경우 대변인이 청곡식적인 입장을 하면서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사죄하고 책임자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국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이 휴식기에 청와대는 다 휴가 가고 없는 것인지 이 정도로 어떤 그 청와대와 컨트롤 타워의 진공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또 한민구 장관이 그 참석한 가운데 12일 날 열린 오늘 열렸죠. 이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그 NSC가 제대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그 집중되고 있는데요. 야당도 지금 비판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유승민 대표 전 원내대표처럼 여당에서 그 지금 할 그 비판을 제기할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반드시 어떤 좀 해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라든가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바로 직후의 대응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번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컨트롤 타워의 문제 그리고 청와대 보고 체계에 관한 문제. 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똑같이 반복된 얘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군기 의원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얘기를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전화를 못 통합니까? 장관들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그거를 장관과 대통령과의 어떤 사이라든지 소통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요? 소통의 문제일까요?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느냐, 보고했느냐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장관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소통의 문제가 아니다, 뭐 뭘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새정치연합에 이 질문했던 백군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군 장성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 그 청와대와 이와 같은 그 군사의 관계를 잘 아는 분으로서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그 한 장관에 대해서 이거 매설해서 다친 상황인데 대해서 대통령과 통화가 그렇게 안 됐냐 하니까 그거는 뭐 청와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전화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어떻게든 면책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은 정말 바로 직접 그 달려가서 그 대면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직접 보고를 했다는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당시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 장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확인을 못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결국 나중에 이제 질문을 약간 그 답을 바꾸어서 이게 그 상황 개통으로 보고가 됐고 NSC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 같다라는 추측적 그 발언을 했는데요. 정말 이 그 한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그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정치권, 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 속에서도 총선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벌써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인데, 자, 오늘 화제가 된 것은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서 여당 예비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군요.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박진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일이 네. 오늘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면은 여야 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당 내에서 중진들 사이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그 서울 전 시장과 또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앞다퉈서 지금 내년 총선 때 종로구에 출마하겠다라고 그 공천 경쟁을 지금 예고를 했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거중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 접점을 찾는 데 실패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선보다 예선에서 더 큰 흥행이 어떤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오 전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그 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 총선 때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아직 그 선거구 획정 등 그 변수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쉬운 곳에 한마디로 새누리나 텃밭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종로에 나오겠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아시다시피 박진 의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기 터줏대감이죠. 맞습니다. 내리 3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6대부터 18대까지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네. 본인은 종로에서 뼈를 물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로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다. 어떻게 보면 태어난 고향인 뿐만 아니고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지금 권토 중내 와신상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본선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그 기싸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두 분이 정말 그 당내 경선을 치러서 한 사람을 꼭 끌어들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내부적인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두 사람 간의 사전 조율 작업이 좀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이랬는데 사실 오 전 시장은 박진 전 의원에게 당신 딴 데로 옮겨라. 박진 네네. 의원은 뭐 오세훈 전 시장에게 다른 곳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오 전 시장에게 안철수 새정치연합의 전 대표였던 지정인 노원구 병. 노원구 병에 가라라고 네. 했는데 그 취지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와 같이 그 안철수 그 현 의원을 띄워준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인 것이죠. 오세훈 그렇죠. 전 시장이 예전에 이제 그 무상급식.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 투표를 붙이는 과정에서 네.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사퇴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철수 전 의원, 현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서 하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얘기하는 1차 철수라고 할 수 네. 있는 게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렇죠. 그 당선이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 의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아픈 부분을 찔러 넣는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그런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지금 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 출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한데 2달 전에 네, 김무성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에게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자, 강남 등 쉬운 곳 말고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당시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서 좀 뭐 벌충도 해야지 될 처지에 있고 뭐 당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죠. 네. 자, 오세훈 전 시장의 종로 출마 지금 말한 대로 당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네. 그 정치인은 항상 명분과 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명분은 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고려한다는 한마디로 당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현역 종로구 국회의원이 그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이십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지난 대선 총선 때 후보급이죠. 그렇죠. 네. 결국 홍사덕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한 그 야당의 정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세균 의원과 일합을 벌여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당의 명분상은 기여할 수가 있고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가운데에 복귀한다는 것을 넘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에 한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본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욕심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DMZ도 아니고 목함지뢰도 아닙니다. 바로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 네, 그 시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